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옆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가보세요. 자, 우리 안 대표님이랑 교수님이랑 가까이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한 두어 발만 앞으로 당겨주시고 저쪽으로. 오늘 8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광복절 행사를 했겠죠. 그래서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이 시기에 오면 꼭 겹쳐요. 8월 15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행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고 공식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묵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하고 마음속으로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일행 중에 우리 이수희 씨 어디 있어? 이수희 오늘 또 생일이잖아요. 광복절 태어난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또. 아침, 점심, 저녁 3번 해야 돼. 지금 현재 우리가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의 이 북서쪽에 있는 바그라니친이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중국의 이 동령진이고 여기는 수분화는 어떻게 돼요? 규모가 수분화 현급시죠? 목단강 소속돼 있는 목단강의 수분화 예. 지금은 시예요. 지금은 수분화 시로 돼 있네요. 네. 이따가 점심을 우리가 목단강 가서 먹거든요. 무단장이라고 하는 이 목단강시에 가서 볼 텐데 그 근방에 김자진 장군 순국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점심을 먹을 텐데 그러면 거기 이 목단강에 김자진 장군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곳과 여기에 있는 이 수분화와 그리고 넘으면 이제 바그라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리가 갖는 특징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는 동청철도예요. 저기 좌측에 보면 저쪽에는 처음 와봐요. 이게 과거 수분화역입니다. 과거 수분화역.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역이 바로 역인데 지금은 이제 새로 옮겨서 다른데 역이 현대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 기차 그 철로 바퀴에 뭐라고 있어요? 중동철로 기업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나요? 네. 한자로. 그래서 현재 여기는 공개된 그런 기념에서 뭔가 전시해 놓은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90년대 후반에 이 수분화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역이 수분화가 아니고 러시아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역이 본래가 이제 바그라니친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도시 이름의 바그라니친에는 그런 이 역이 아니라 다른 그런 러시아의 총독의 옛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바그라니치에서 우스리스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스리스크에서 하나로 올라가면 시베리아 횡단열차 우리가 갔던 하바로프스크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거기서 갈라져서 이 동청철도가 돼가지고 바그라니치니에서 수분화로 해서 어디로 하얼빈으로 가가지고 내몽골 위로 해서 치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과거에 이 긴 횡단열차가 완공이 1916년에 되니까 그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청나라에게 이제 당시 힘이 러시아가 더 셌으니까 망해가는 청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철로를 있는 것을 얻어가지고 하얼빈과 이 수분화를 이들 러시아풍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우스리스크로 해서 블라디보스크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래서 1909년 10월 26일 우리가 이제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를 안중근 참모총장을 만날 텐데 당신이 그날 우스리스크에서 2등 열차표를 끊어가지고
바로 이 빠그라니치니로 와서 여기서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가지고 1시간가량 머물렀어요, 열차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 통역관으로 데리고 가는 나이 18살의 유동화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 앞에 200부에서 300부 정도의 이 유동화의 아버지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얼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중근은 내려서 유동화를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이니까 그 한약방 주인이, 그래서 마침 한약재가 필요하니까 하얼빈역을 가려고 하던 참이다. 그러니 아들 이제 유동화가 나서서 통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받을 때는 유동화에게 고향에서 내 가족들이 온다. 하얼빈으로 가족들이 오는데 통역이 좀 필요하다. 러시아에 가기 위해서 모르게 하는 거죠, 유동화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동화하고 함께 같이 이 열차 1시간 사이에 만나서 다시 타고 하얼빈으로 가는 게 이제 1909년 10월 22일 날 이때쯤에 4일 전에 하얼빈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착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만강 건너에서 이 동해를 조직하고, 그리고 의병진, 이범윤을 포함한 의병진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에서 실패한 뒤에 돌아와서 완전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다시 연초로 와서 블라디보스토크 한 뒤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에서 유람선을 타고 상당히 긴 시간 일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빨치산스크, 수청이라고 하는 쪽에 오게 되죠. 그때 이 일진의 이 잔당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재기를 해서 1909년 정월 2월입니다. 양력 여기에서 동이 단지회를 결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이제 계몽교육도 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대동공부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이 하얼빈 온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거니까 지금 역사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한 대한의 청년이, 나라를 잃은 이 대한의 청년이 어떻게든 나라를 찾겠다고 의병장도 써보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내 마지막 삶을 뭔가를 이루고 가야겠다. 어느 날 기운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중근 일지를 보면,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연해주에서 황해도 의병장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그러지, 경비를. 그래서 안 주니까 강탈적으로 100원을 뺏어 갖고 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내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령 그대로 글자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군가가, 유지가 돈을 대어줬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나중에 체포돼서 저기 되면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표명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강탈해 왔다라고 표현한 의미는 그 사람에게 뭔가 변명거리를 주자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판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동화와 함께 가서 의덕순과 같이 가면서 하얼빈에 가서 밤에 이제 내리게 된다. 그 내려서 전개되는 부분은 제가 하얼빈역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역이 이쪽으로 가면 동령진이 있어요. 그 동령진에서 여러분이 봤던 솔빈강, 수이푸너, 수분하, 나즈 돌로누의 강, 그게 다 한 강입니다. 그게 동령인에서 꺾어져 가지고 우스리스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와요, 그 솔빈강은. 그래서 밑에 동령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동령진 아래쪽으로 나자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우리 독립군 지역입니다, 다. 그러니까 동령진, 수분하, 나자구 이 일대는 연해주와 동만주와를 연계하는 접경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부대를 편성하고 여기다가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1921년 6월 28일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김자진 장군은 그 부대를 다시 수습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 동령, 이 아래에 있는 동명진에다가 군부대를 지휘부를 둬요. 그래서 이 수분하, 그 다음에 동령, 그리고 나자구 이 일대, 그리고 이범윤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에서 부대를 운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죠? 우스리스크에서 마그라니치로 넘고 수분하로 넘어와서 하얼빈 목단강으로 가서 하얼빈으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가면 동령진이고 더 내려가면 이제 두만강 쪽으로 연결되는 거, 훈춘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 이후에 김자진 장군이 다시 들어와서 부대를 북만주에 설치하고 운영할 때 이 근방이 다 주둔지구 군사 훈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가는 목단강 해림 산시진에 정류소를 운영하면서 당시 이 한인들의 그런 정리하고 하는 데가 오이 한족들이 한 조각, 많이 오이 한 후유했기 조각. 때문에 김자진 장군이 그거를 편성해서 조각, 정류소를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여정 속에 두 개의 나라 국경을 넘어서 와서 과거에 우리 이 손님들이 활동했던 이 주무대, 수부나, 동령, 나자구 이 일대 우리가 발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우리가 추풍에서부터, 그러니까 추풍이 아니라 연추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추격해온 안중근이라고 하는 한 대한의 젊은이, 그 참모 중장의 길이 여기에서 잠시 멈추면서 1시간 섰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그는 운명의 길을 가면서 저승으로 떠나는 상황으로 오잖아요. 그게 감정이 우리가 위기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안타깝잖아. 내려다보면 얼마 뒤에 그는 이제 체포가 돼서 대련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숨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수분화에 대한 느낌을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위대했던 영웅의 그 흔적이 여기에 걸으면서 200~300步 걸어서 만나고 얻어서 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꼭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렇게